자, 오늘 또 6번째 강의인데요. 트레이딩 심리에 대해서. 이건 이제 심리 투자 법칙이 알렉산더 일도 박사의 저서죠. 여기에서 일부 요약 편집한 내용입니다. 계좌의 잔고, 이게 중요하겠죠. 는 감정의 즉각 영향을 받는다. 즉 말하면 내동매매 하면요, 그건 100% 손실입니다. 이게 영향을 받게 돼 있죠. 아무리 뛰어난 트레이딩 시스템을 확보해 있다고 해도 겁을 먹거나 손실의 두려움감에 그 다음에 화를 내거나 손실이 연속됐을 때 자기 분노 그 다음에 자신감이 지나치면 또 자만심이 되겠죠. 그래서 자만심이 지나치면 잔고는 점점 줄어든다. 도박꾼이 느끼는 그런 희열이나 두려움이 마음을 구름처럼 덮고 있다면 트레이딩을 멈춰라. 그러니까 정서적 안정이 중요하다 했죠. 정서적 안정. 내 마음이 고요한 상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트레이더로서 성공 여부는 감정을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심리 조절 능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감정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냉철한 이성으로. 사람인지라 어떨 때는 감정이 일어나게 돼 있죠. 그것을 시장이 객관적이잖아요. 시장은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현재 주가의 위치나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하는데 거기에 판단하지 않고 감정으로 대하게 되면요, 이 차트가요 자기 원하는 대로 보입니다. 이게요 참 이상하죠. 자, 트레이딩을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영민한 사람들과 경쟁하게 되죠. 경기장은 이미 내가 실패한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자, 예를 들면 이 축구 경기장이 있는데 내 진영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아무리 상대 진영으로 공을 몰고 가려고 해도 오르막이 돼 있어서 갈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 말이죠. 모든 트레이딩은 자신의 책임이다. 내가 시장에 진입하고 하겠다고 결심해야 트레이딩은 시작되고 내가 빠져나오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청산되고 끝이 나죠. 괜찮은 트레이딩 시스템을 갖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트레이더 대부분이 좋은 시스템을 갖고도 빈손으로 시장에서 대출된다. 심리적으로 이길 자세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트레이딩 경력이 좀 오래되지만 지금도 심리 훈련을 제가 많이 합니다. 왜냐면요, 이게 기술과 심리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트레이딩 자체가요 사실은 예술입니다. 예술. 우리가 미적인 감각도 있어야 되고 감정, 이게 전부 제어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트레이딩 한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예. 자, 여기 보시면 1번에 어떤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래 기법과 그 다음에 심리, 여기에서 어떤 규칙들이 있고 자금 관리에서도 어떤 규칙이 있겠죠. 예. 그 규칙을 자기가 그 범위 안에서,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평가담보금을 여기서 유지해야 되겠죠. 그러면 손실 제한이나 청산 문제, 청산도 기술이라고 그랬죠. 그런 어떤 트레이딩의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겠죠. 이걸 지켜야 되는데 파기의 유혹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파기. 자, 시장은 구중 공벌에서 아리따운 여인들을 거느리고 살게 해줄 것처럼 유혹하며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하도록 부추기고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움에 떨게도 만든다. 양면성이 있죠. 이런 감정들은 눈앞에 놓인 기회와 위험을 감지 못하게 만든다. 이게 이제 보면 환상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래요. 자기가 보는 것만큼 보는 거야. 제가 이제 물론 월등하다는 이야기는 못하겠지만은 일반 패자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상담하면 생각의 범위가 너무 낮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하고 설득을 하는데 여러 방면으로 제가 설득을 하죠. 물론 내가 경험이 좀 더 많으니까 그래도 받아들인 태도가 또 자세가 안 돼 있어. 자, 보세요. 계속 돈을 벌면 아마추어들은 이제 시장이 좀 상태가 좋아가지고 돈을 벌면 되게 천재가 된 듯한 착각에 들뜬다. 너무 잘나서 규칙을 마음대로 깨도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더욱 신이 난다. 바로 이때가 트레이더들이 규칙에서 벗어나 자멸로 빠지는 순간이다. 이거 여러분 여러 번 겪었죠?
계속 뭐 일주일, 뭐 10일 정도 수익을 좀 냈어. 적은 수익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뭐 계산하지. 이걸 보고 이제 심적 계산이라 하는 것인데, 내가 20만원씩 계속 내가 열을 땄어. 열을 내가 쑥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가면 우리가 영업일 잡고, 연봉, 내가 월급에 한 400만원 된다.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심적 회개를 하는 순간, 즉 말하면 자멸로 빠지는 순간이다. 겨우 지식을 얻어서 이기고 나면, 요게 참, 저도 이제 가슴이 와 닿는 말인데요. 겨우 지식을 얻어서 이기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감정이 끼어들어서 자멸로 향한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심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야 되겠죠. 트레이더 대부분은 사냥한 전리품을 오랜 시간도 아니에요. 시장에 금방 빼앗긴다. 시장에는 빈털터리로 해서 갑부가 되었다가 다시 빈털터리가 된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끝도 없이 떠돈다. 성공한 트레이드의 유일한 증표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이냐. 이것은요, 일관된 승리예요. 그러면은 계좌를 불릴 수 있는 능력. 그 위에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부 판단이 다 쓰는 거예요. 아무리 변명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연속적인 수익으로 일관되게 승리를 했느냐. 일주일, 열흘, 한 달, 1년?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자, 최대한 트레이딩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왜? 시장이 객관적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이전과 이후 차트와 함께 매 트레이딩의 일지를 기록하고 수수료와 체결 오차, 스프레드죠. 오차를 포함해 모든 데이터를 스프레드 시트로 관리하도록 해라. 저는 이제 반복 훈련으로 이것을 대체하죠. 반복 훈련도 기술과 심리와 그 다음에 수익 극대화를 위한 레버리지 사용 법 이런 거 통괄적으로. 그래서 트레이딩을 양보다 질이죠. 질. 트레이닝 훈련하는 것은 질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엄격한 자금관리 규칙을 견지해야 한다. 시장을 분석하는데 투자하는 에너지만큼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거래 기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검증하고 하느니 그런 투자된 하는 그 에너지만큼 자신을 분석하는데도 똑같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할지도 모른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술과 심리가 다 같이 가기 때문에. 자, 나는 트레이딩 기법을 배우면서 트레이딩 심리에 관한 책을 모두 구해서 읽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많은 필자들이 일리 있는 조언을 제시했다. 그러나 다들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모두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상반된 주장들이 있다. 전혀 심리에 대한 그 책들이 있잖아요. 저도 도박꾼의 어떤 심리, 이런 것들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선 트레이드의 그 심리 투자 법칙이라는 것이 또, 요 심리 투자 법칙도 있지만은 데이 트레이딩의, 심리 법칙, 이런 거, 책들이 좀 있거든요. 그건 제가 거의 몇 권을 거의 한 20, 30번 봤어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 이분이 그 정신과 의사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나의 트레이딩 방식을 바꾸어 놓은 통찰. 나는 계속 시장에 대한 책을 읽는 한편 트레이딩을 하고 시스템 개발에 몰두했다. 물론 나는 정신과 의사로 일했지만 트레이딩과 정신 분석이 연관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다. 나의 트레이딩 방식을 바꾼 발상은 정신의학에서 나왔다. 이게 이제 정신의학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는 AW인가 해서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그 모임이 있다고 그래요. 요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책 내용 중에서 재활 프로그램, 약물 중독이, 그러니까 이제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등등이 그런 재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참석하고 나서 트레이딩 방식이 바꿔졌다. 이제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자들은 전통적인 정신과 치료보다 이게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나서 치료하는 전통적인 정신과 치료보다 그들이 서로 모여서 집단에 있을 때 회복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자, 심리치료, 약물요법, 클리닉 등 비싼 병원비를 들여서는 알코올 중독자를 잠깐 제정신이 들게 만들 수는 있지만 늘 깨어있게 만들 수는 없다. 중독자 대부분은 이내 다시 술이나 약물 도박에 빠진다. 재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집단에 있을 때 이 말이에요, 이 말. 재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집단이 있을 때 회복될 확률이 훨씬 높다. 이게 이제 집단 동조화죠. 제가 이제 CTS 트레이딩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었지만은 우리가 이 트레이더도 집단 동조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했죠. 이 강조한 것은 벌써 한 4, 5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R-와이즈 편 잭 세거의 거래 심리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집단 동조화가 이루어야지 우리가 해외선물 자산운용사 가는데 이게 중요하다. 그것도 여기하고 똑같은 이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재활하고자 하는 의지. 즉 말하면은 트레이더로서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집단에 있을 때 성공적 트레이더가 될 확률이 높다 그 말이죠. 요 이야기하고도 바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 내가 어떤 트레이딩의 습관이 잘못돼 있어. 그러면은 이것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꾸는 것도 한마디로 재활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가진 트레이더의 집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동조화, 트레이더의 집단 동조화의 이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방송한 적이 있죠. 자, 세 번째는 밑바닥을 때리는 고통. 자, 손실로 계좌가 깡통이 된 트레이더와 알코올 중독자 사이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다. 알코올 중독자가 독한 술 대신 맥주로 바꾸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트레이더는 트레이딩 전략만을 계속 바꾼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트레이딩 전략만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다. 패자는 자신이 시장에서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보세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고통은 견디기가 힘들다. 알코올 중독자는 이런 고통을 느껴야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추락했는지를 안다. 이게 자기 수용이 돼야 돼.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우리가 어떤 과정을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잖아요. 그러면 고통과 역경이 와. 그거 없이는 절대 그러니까 성공적 트레이더는 필연적으로 역경과 고통을 통과를 해야 돼.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성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참기 힘든 고통에 시달리게 되면 단단한 벽처럼 훔쳐간던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자기 부인. 부인이라는 벽이 무너진다. 자기 잘못된 것을 자기가 수용하게 되죠. 그리고 무너진 벽 사이로 선택은 단 두 가지라는 명명백백한 현실을 보게 된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기 힘든 고통에 시달리게 되면 단단한 벽처럼 훔쳐갔던 부인이라는 벽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심적 부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수용이 시작되죠. 이게 잘못을 인지를 해야 돼. 이게 밑바닥을 때리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이제 변화의 시작이 된다는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선택이란 게 뭐냐? 두 가지야, 두 가지. 명명백백한 현실을 보게 된다. 자, 돌이키든가 아니면 죽든가 둘 중에 하나지. 이 지경이 되어야 알코올 중독자는 비로소 회복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알코올이 자신보다 더 강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재활의 1단계가 시작된다. 자, 수익을 거머쥐면 트레이더들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된 듯한 기분에 한껏 들뜬다. 다시 수익을 올리려고 무분별하게 트레이딩 하다가 벌어들인 수익을 다시 토해낸다. 트레이더들은 대부분 연이어 막대한 손실을 보면 견디지를 못한다. 나락으로 떨어져 바닥을 치면 트레이더로서 수명을 다하고 시장에서 퇴출된다. 문제는 트레이딩 기법이 아니라 뭐가 있다? 생각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극소수만이 살아남는다. 이 일은 변할 수 있고 트레이닝으로 성공한다. 제가 그래서 강의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 몸의 피 대신 생각이 흐르게라 한 강의가 있죠. 여러분, 패자들 제가요 CTS 트레이더 모집하는데
지금 패자들이 좀 경력이 있는 분이 이제 신청한 적도 있는데 저는 그분들 쓰지 않습니다. 그 패자의 어떠한 습관을 고치려면요,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사람이 변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돌이키든가 죽든가 하느니 어떤 절대절명의 순간이 왔을 때 그때야 비로소 변화의 시작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겠죠. 그래서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약물 중독 이런 등등 것은, 도박이나 이런 것은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더 치료 효과가 좋았다. 그것을 우리가 트레이딩으로 대입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제가 집단 동조화가 우리가 성공의 지름길이다. 우리가 CTS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해외 자산 운용을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 트레이더들은 한마디로 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하나가 돼서 동자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모집에 대한 그 방송도 한 적이 있죠. 예. 자, 그래서 문제는 모든 사람은 트레이딩 기법, 거래 기법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것에 앞서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어떤 생각, 그런 깨닫는 극소수만이 살아남는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변하기 때문에 변할 수 있죠. 자기 기억을 하고 변하기 때문에 트레이더로서 성공한다. 저는 전적으로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트레이더, 우리가 CTS 합류시키는 트레이더를 선정한 기준이 뭐냐면 처음에 인성을 봐요. 인성을 보는 것은 뭐냐면 서로 간에 배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이기 때문에 배려를 보고, 그 다음에요, 어떠한 그 고집이 센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선택 안 합니다. 저한테 얼마나 좋은 조건을 줘도 저는 도리어 피해가 돼. 그래서 변할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요 강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트레이딩의 심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어떠한 규칙을 파기하는 유혹은 항시 시장에서 유혹은 끊임없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알렉산더 일더 박사가 자신의 트레이딩 방식을 놓은 그 통찰 부분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한 그 집단 프로그램에 에서 자기가 참관해서 보니까 트레이더로 말만 바꿔놓으면 똑같더란 이야기예요. 똑같더란 이야기.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깨달음을 얻고 그 이후로 이제 그래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 하느니 그 통찰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은요 그 밑바닥 그냥이 그 죽음의 절벽 끝까지 가야지. 자,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럴 때 밑바닥을 때리는 고통을 통해서 그걸 인식했을 때 자기 수용부터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어떤 회복의 여정이 시작된다. 요걸 지금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도 고통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저는 그 고통 많은 가운데서 내가 뭐 의지가 있어서 이긴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더라고. 그걸 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단지 내가 이 길만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구나. 물론 이제 제가 신앙의 힘도 있었죠.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트레이딩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매매에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